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가슴성센터 조용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방법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은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상담 과정 중에 설명을 드려요. 보형물의 종류, 그리고 보형물의 크기, 그리고 절개 부위. 그거는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수술 방법입니다. 최근에 사용되는 수술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흔히 한국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근막하 삽입법이라는 보형물 삽입법이 사용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중평면법이 사용이 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일단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가슴 수술을 시작하고 초반에 한 8, 9년 정도는 이중평면법만 수술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근막하 삽입법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환자분들한테는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피부 상태나 아니면 원하는 가슴 모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인데, 실은 제가 최근에 환자분한테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환자분한테는 이중평면법보다는 아무래도 근막하로 수술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다른 병원을 이제 상담을 또 저 이후에 갔다 오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수술을 받기로 하시고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근막하로 수술하자고 하는 병원은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나와라, 약간 그런 식으로 환자가 느끼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정확하게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전에 수술적인 기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단순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앞 가슴 근육이 있습니다. 대흉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팔뼈부터 가운데 있는 흉골, 그리고 갈비뼈에까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을 경계로 근육의 앞쪽에 보형물을 놓는 거는 근막하 삽입법이라고 하고요. 이 갈비뼈에 달라붙는 부분을 조금 잘라내서 근육이 살짝 돌아가게 되면은 이 밑으로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보형물 위쪽 3분의 1 정도를 이제 근육으로 덮어두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가 바로 이중평면법이 되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맞게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게 더 우월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중평면법이 더 우월한 수술 방법이라고 믿고 몇 년간은 이중평면법으로만 거의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형물이 같이 발달을 하면서 근막하로 수술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그리고 예전에 근막하나 아니면 유선화 삽입법의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근막하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둘 다 골고루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평면법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가끔 뭐가 단점이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이중평면법에도 큰 단점은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 이제 비디오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중평면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외부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애니메이션 디포미티라고 하는 겁니다. 팔을 움직이거나 힘을 주거나 할 때 가슴이 따라서 움직이고 형태가 일그러지고 하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오셨던 환자분의 상태를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환자분이 팔에 힘을 줄 때 가슴이 움직이는 형태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형물이 바깥쪽으로 밀리기도 하고요. 위쪽으로 들려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중평면으로 수술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디포미티라는 건데요. 이거를 부작용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만큼 눈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편하셨고, 예전에 수술해 놓은 게 보형물이 한쪽이 조금 찌그러들었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저한테 재수술을 의뢰하러 오셨던 환자분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형물이 근육에 영향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힘을 받아서 압력을 주게 되면 보형물은 바깥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원래는 힘을 주게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쪽이나 앞쪽에 근육 방해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보형물이 오히려 위쪽으로 채져 올라가는, 힘을 줄 때마다 근육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또 근육을 너무 많이 분리했을 경우에는 근육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면 가슴이 안쪽으로 모아지는 형상을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애니메이션 디포미티라는 게 바로 이중평면법으로 수술했을 때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물론 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일부에 생기긴 하지만 생기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근막하로 수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 수술을 한 직후의 사진입니다. 가슴도 예쁘게 잘 됐고 퍼진 것도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다만 이 환자분이 피트니스 선수였어요. 그래서 시즌 동안에 몸을 엄청 이제 혹사를 시키셨고 체지방을 줄이셨습니다. 그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형물의 윤곽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0cm 가까이 되는데 이 당시에 몸무게를 40kg 가까이까지 빼셨어요. 이런 정도로까지 극한으로 살을 빼게 되면 아무래도 보형물의 윤곽은 좀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중평면으로 만약에 이분이 수술을 하셨다면은 화면에서 보이는 이 보형물의 위쪽 윤곽, 아래쪽은 똑같습니다. 이중평면으로 수술하나 근막하로 수술하나 아래쪽에는 보형물을 덮어주는 요소들은 똑같아요. 다만 보형물의 위쪽 부분을 덮어주는 부분이 근육이 한 겹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중평면으로 수술하셨다면 이 위쪽에 드러나는 윤곽이 조금 덜 했을 거예요. 다만 이분이 이제 이 이후에 살을 찌우셨어요. 운동 시즌이 끝나고 다시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옆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쪽에 보형물의 경계가 좀 날카롭게 드러나고 썩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이제 가슴 부분을 제외하고는 태닝까지 같이 하셔가지고 그 경계가 좀 더 뚜렷해 보이는데요. 이제 비시즌의 다시 모습입니다. 체중을 다시 평상시 체중으로 올렸을 때 상태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경계가 드러났던 것들이 다시 싹 사라졌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이 정도 평상시 체중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에는 보형물만 잘 선택하게 되면은 근막하로 수술한다 하더라도 보형물 위쪽이 비치거나 각도가 져가지고 보여가지고 흔히 말하는 밥공기 엎어놓은 것처럼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요즘에는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분이 생길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저도 근막하로 수술을 처음부터 권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 방법 자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보다는 상담 과정에서 원장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누시고 또 얘기도 들어보시고 하신 다음에 납득이 되면 그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